매도인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는 했는데 돈은 신탁회사가 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해제는 했는데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산업개발, 한국토지신탁, 하나자산신탁, 리스크관리팀, 법무팀, 감사팀에서 15년간 사내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지금은 개업을 하여 YNS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오상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개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신탁 사건 이외에 형사사건이라든지 민사사건, 가사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제 경력이 부동산, 특히 이제 부동산 신탁이다 보니까 의뢰인 분들이 어떻게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다양한 부동산 신탁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제 상담을 받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부동산 신탁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요, 부동산 신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자료라든지 매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다양한 상담이라든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신탁과 분양 계약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찾아오는 상담건이 부동산 신탁과 분양계약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관계에 대해서 그 법률 관계의 구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고 상담이나 자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 측에서는 그런 부동산 신탁의 정확한 구도를 알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요, 부동산 신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이 부동산 신탁이 돌아가는 원리랄까, 내부의 그 시스템, 구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담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부동산 신탁과 분양계약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신탁 상품이요, 토지 신탁과 비토지 신탁 상품으로 나누어집니다. 수분양자분들이 분양을 받는 물건, 즉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주택법, 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런 세 가지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신탁, 비토지 신탁, 주택법, 건축법, 건분법, 2개와 3개가 엮여지니까요, 일단 단순히 경우의 수만 보더라도 6가지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이 6가지 경우에 따라서 법률 관계라든지 대응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거든요. 우선 이제 토지 신탁, 비토지 신탁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부동산 신탁이 뭐냐라는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신탁하는 건데요, 더 정확하게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전세권, 지상권도 있고요, 심지어는 채권인 임차권도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부동산 신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는 분양 또는 매매를 통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하는 경우다, 그 경우에만 한정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는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토지 신탁과 비토지 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신탁은요, 수탁자가 토지를 신탁받아서 자기가 인허가도 받고 건축주가 돼가지고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은 다음에 분양 또는 임대를 해가지고 사업 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통상 이제 시행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시행이익을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분배해주는 신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신탁은요, 수탁자가 사업 주체, 건축주, 분양자, 도급인입니다.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비토지 신탁은 뭐냐? 토지를 신탁받는 건 맞는데 수탁자가 무슨 건물을 올리고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해서 사업이익, 시행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신탁 목적에 따라서 신탁만 받습니다. 이러한 비토지 신탁은 분양관리 신탁, 담보 신탁, 처분 신탁, 관리 신탁으로 나눠지는데요,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토지를 신탁받아서 신탁 목적에 따라서 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 분양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토지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아니고 위탁자가 건축주, 사업 주체, 분양자, 도급인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률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기 신탁 원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신탁 원부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심지어는 어떤 신탁 상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탁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비토지 신탁인지 토지 신탁인지가 구분이 되어야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어디 누군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해야 되고 법률 관계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상담을 하러 올 때 그것조차 몰라요. 신탁 원부는 뭐냐면,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신탁 계약은 신탁 원부에 반영을 해야지만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 등기를 하려면 단순히 신탁 등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 계약, 그 계약 내용을 신탁 원부라고 하는 곳에 반영해서 등기 기록에 하나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탁 원부는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제3자한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신탁 원부를 떼서 신탁 계약을 봐야지만,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어떠한 신탁, 즉 토지 신탁이냐 비토지 신탁이냐에 따라서 분양을 하려는 물건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인들이 이제 신탁 원부에 있는 신탁 계약의 내용을 다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신탁을 많이 한 사람들은 분양계약서 내용을 보면 대충 이게 무슨 신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토지 신탁에서 수탁자는 어떻게 써 있느냐? 시행사, 매도자, 시행 수탁자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 신탁은. 그런데 비토지 신탁은요, 위탁자가 매도자, 매도인이에요. 근데 수탁자도 들어가는 있어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 안 넣었는데 요즘은 넣어요. 왜냐하면 신탁회사의 신용도를 빌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비토지 신탁이라 하더라도 분양대금은 매도인인 위탁자한테 납부하지 않고 신탁회사에 납부를 하도록 해요. 신탁회사가 관리를 하도록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서에 들어와요. 비토지 신탁이라 하더라도. 그럼 거기에 수탁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자금관리 수탁사, 자금관리사무 수탁사, 자금관리사무 수임인,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거든요. 실은 뭐다? 거기서의 수탁자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신탁의 수탁자가 아니에요. 부동산 신탁회사는 맞는데 역할이 신탁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자금관리 사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뭔지는 모르겠고 내 돈을 신탁회사 명의로 입금을 했으니 비토지 신탁의 경우에도 신탁회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비토지 신탁에서 분양계약의 해제는 매도인, 위탁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뭐냐? 매도인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는 했는데 돈은 신탁회사가 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해제는 했는데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분양계약의 법률 분쟁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 신탁과 토지 신탁, 비토지 신탁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